네, 업앤다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IS의 김태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일단 네. 오늘 시장의 흐름부터 진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장 초반보다 더 빠지고 있고 네. 간밤에 뉴욕도 흔들렸잖아요. 다시 한번 국내 증시 이제 조정의 그 구간으로 들어간다고도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든지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나라 증시 쉴 때 네. 그날 저녁에 열리는 미국 증시도 지난 주말 사이에 나온 무디스 신용등급 하락 이슈 때문에 같이 쉬었다면 오히려 이제 쉬고 나서 이제 같이 좀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시간차를 두고 안 빠지나 싶었는데 또 빠지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의 지금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간밤에 나왔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포인트는 두 가지죠. 일단 첫 번째, 미국의 재정이 부채가 너무 많다. 두 번째, 이걸 갚기 위해서는 세금을 감면을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규제에 대한 완화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고 또 발행한 국채가 흥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빌렸더라도 더 높은 이자를 주고 갚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S&P도 지금 뭐 기술적인 조정이라기보단 구조적인 대내의 변수가 또다시 부각이 되면서 조금 밀려내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원화 절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환율에 대한 변동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 오늘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보다 네.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되밀림이 이거 조금 너무 심하게 밀리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호가가 가벼워진 상황이라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버텨볼 만하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비 그러니까 미국 대비 독일, 프랑스 대비 올라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 그래도 지금은 뭐 리스크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손절을 하시기보단 받아내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지금 도망가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안정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분명하게 나뉩니다. 뭐 수혜 섹터, 피해 섹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항공주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네. 완성차 주들은 뭐 다시 한번 급락이거든요. 네. 항공주들 플러스 그 섹터별로 어떻게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 시장은 하나의 이유만으로 올라가고 내려간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어제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네. 세진중공업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었잖아요. 세진중공업이 사실은 장 초반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같은 기자재단 안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왔다는 리포트, 분석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장중에 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것에 집중한 게 아니라 이 많은 기자재 품목 중에 부유식 해상풍력 부품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쏠리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움직이는 항공주들도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중국 무비자 입국 때문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진카를 둘러싸고 지금 네. 호반그룹과 대한항공이 지분 싸움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호반그룹이 최근에 한진카 지분을 사면서 최대 주주와의 지분폭이 약 1.5%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혹은 한진카 입장에서는 최대 주주의 힘이 약해진 상황에서 호반이 자꾸 치고 들어오니까 대한항공도 살 수 있겠다라고 이제 투자자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 게 항공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가장 고민인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인데 관세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이제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조금 예상을 하고 미리 소비를 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지표라든지 수출 데이터, 판매 데이터에 사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유예기간 90일을 두긴 했지만 만약 우호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의 조정을 이용하는 게 맞을까? 네.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가장 고민이 되는 섹터가 또 자동차주이긴 한데 일단 어찌됐든 자동차주들의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받기보단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회복력을 좀 보자. 왜냐하면 이번 주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 이슈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현대차, 기아 뭐 이게 안 움직이더라도 HL 만도 정도는 움직여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이쪽도 아예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걸 보면서 일단 자동차 쪽은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항공주는 한마디로 하나의 재료로 움직인 게 아니라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였다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럼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들고 있지 않다면 네. 접근 가능한 항공주도 있다고 보세요? 만약에 항공주를 보신다면 제주항공이 저는 그래도 네. 굉장히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굳이 항공주를 구태여 해야 되나? 지금?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영역을 조금 확장을 해보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롯데관광개발, 네. 파라다이스 이런 카지노 쪽을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무비자를 통해서 관광객이 많아진다가 그 이퀄 LCC 항공을 이용한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수단이든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의 다수가 제주도를 가셔서 또 호텔을 이용할 가능성은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LCC 항공보다는 저는 놀자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카지노주, 대표적인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이제 GKL까지 한번 보시는 네.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엔 신고가에 네. 접어들었네요.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항공주보다는 카지노주, 그쵸. 놀자주 말씀 주셨고 이 세 종목 안에서 탑픽은 그럼 가장 잘 나가는 파라다이스? 가장 잘 나가는 건 파라다이스인데 저도 이제 카지노주 많이 매매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도 네. 이제 변동성을 생각을 해보면 롯데관광개발이 오히려 더 한번 거래량이 붙거나 시세가 붙었을 때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롯데관광개발을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주 여쭤봤지만 일단 롯데관광개발로 탑픽이 네. 나왔고요. 지금 자리 현대차, 기아, 플러스 부품단은 일단은 기다리자로 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주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죠? 오늘 제약바이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일부 종목들의 섹터에 네. 국한되어 있잖아요. 네. 삼바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전략 어떻게 도모할까요? 일단 이건희 회장 체제에서 이재용 회장 체제로 넘어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일반적인 시각은 뭐였냐면 약간 색깔이 조금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재용 회장 체제에서의 중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라는 것을 저는 어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사실 좀 속상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없으셨던 분들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순히 주당 가격이 높아서 참 매수하기 꺼려하신 분들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되면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한 가지 또 속상한 건 뭐냐면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여러분들 수급 화면을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이 안 들어오다가 어제 대량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뭔가 알고 있었다라는 합리적인 네. 의심이 좀 들 만큼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그만큼 들어왔다는 건 그들도 단기적인 차익 시세를 노리는 게 아니라 지금의 가격이라면 이들이 인적 분할을 하고 앞으로의 사업 구조를 가져갔을 때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삼성전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부가 어디죠? HBM이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파운드리 쪽이 문제잖아요. 네. 파운드리를 도대체 왜 계속 안고 있는 거냐? 파운드리를 안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삼성전자에게 도면을 맡기고 양산을 해달라는 업체 중에 만약에 앵커님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고 네. 제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갖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도면을 줬는데 생산만 해주는 업체가 아니라 이쪽은 설계도 하는 업체야. 그러면 그 도면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보안 같은 것이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초격차를 다투는 반도체 산업은 만약 우리가 도면을 넘겼는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기술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만 유출이 됐을 때 돌아오는 건 우리에게 피해뿐이 없지 않겠느냐? 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TSMC처럼 생산만 해주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지금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쪽,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CMO 쪽.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라는 사업부를 갖고 있어서 맡기려고 했다가 못 맡긴 업체들도 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에만 집중하는 회사로 변모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은 물량을 맡길 수도 있고 더 많은 고객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CDMO, CMO에 충실하게
집중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저는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또 삼성 바이오에피스 홀딩스로 이제 바뀌면서 한 가지 이제 고민은 일단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나스닥 상장설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여러모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관심도는 한번 높여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뉴스 나올 때 가장 걱정이 되는 투자자분들의 이제 고민은 뭐였냐면 실적도 안 나오는데 그냥 뉴스 때문에 움직이는 거면 어떡하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지금 잘 나온 상태에서의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 한번 챙겨볼까요? 지금 자리 네. 들어간다면 네. 어디까지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가격보다는 그냥 기간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00만 원 전후 언저리에서는 언제든지 저는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지배구조 개편이 어느 정도 일단락될 수 있는 내년 이맘때쯤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재용 회장 체제에서의 이 핵심은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이겠지만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또 삼성생명이 있어요. 네. 또 삼성생명이 최근에 어디를 지분을 확대를 했냐면 삼성카드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체제에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금융계열의 이 지배구조 개편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는 그러한 시점이라서 저는 충분히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삼성그룹사는 전체적으로 네.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넉넉하게 시간 잡고 가져가 볼 수 그렇죠. 있는 종목이라고 네. 말씀 주신 건데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 AS 가볼게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바이넥스 말씀 주셨잖아요. 한 주 만에 우리 23% 수익 보고 있습니다. 그때 목표가 25,000원 주셨는데 오늘 개장하고 21,000원 돌파가 네. 됐거든요. 17% 급등했었어요. 네. 저는 더 보셔도 된다. 그리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비중 확대도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바이넥스가 작년에 지금 굉장히 큰 시세를 냈을 때 왜 시세를 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물보안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혹은 우시바이오라고 하는 중국 기업이 생산을 하지 못한다면 그 빈 공간을 누군가는 차지해 줘야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생물보안법이 연기가 되면서 네. 다시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바이넥스를 포함한 CDMO, CMO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쉬어갔지만 바이넥스의 가장 큰 고객사는 두 군데입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에피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이넥스는 삼성그룹사가 성장을 하든 셀트리온이 성장을 하든 충분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이슈들이 당연히 바이넥스에게는 호재.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초에 또 유럽을 겨냥한 제품 하나가 승인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양산이 올해 가을쯤부터 진행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만약 그것들이 재무제표에 녹아드는 시기가 어디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빠르면 3분기 그리고 늦어도 4분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재무제표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바이넥스는 여전히 길게 좀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와, 신저가 부근이네요. 그렇죠. 셀트리온은.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왔어야 돼요.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어야 뭔가 이제 반전의 트리거를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많았는데 네. 뭐 유럽에서 허즈마, 램시마, 트록시마 잘 팔리고 잘 안착됐고 그 힘 받아서 미국에도 이제 잘할 것이다 말은 많았는데 못한 거죠.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실적도 안 좋았던 거고 주가도 안 좋은 상황이라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과 별개로 이 셀트리온이 강한 시장은 미국보다는 유럽이에요.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 바이넥스가 셀트리온으로부터 받은 제품은 유럽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이넥스에게는 기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업황의 분위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의견 네.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넥스 한 주 만에 우리 20% 넘는 수익 보고 있는데요. 수익 보고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지금 자리는 비중 확대, 신규 진입 다 가능하다. 사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좀 더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명확하죠. 진단키트 주들의 그렇죠. 강세가 놀랍습니다. 뭐 진원생명과학, 뭐 휴메딕스, 진매트릭스, 수젠텍 같은 종목들 다 잘 가고 있는 자리인데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근데 사실 이번에만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네. 지난번에 나왔을 땐 좀 약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태국에서도 그렇고 홍콩 쪽에서도 그렇고 이게 감염자 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망자? 그렇죠. 사망자 수의 추이가 이제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우리가 5년 전에도 코로나19가 한참 문제가 됐었을 때 처음에는 확진자 수에 좀 집중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했냐면 사망자 수에 좀 집중을 해서 봤었거든요. 이번에도 여실히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사망자 수가 증가를 하니까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가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네. 결국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것이라서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있지만 일단 과거에 이제 보유를 하셔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 상승 속에 비중을 빠르게 축소를 하신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사실은 감기가 걸릴 확률이 높은 지금 일교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시기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돼서 이렇게 시세가 날 때 쫓아가는 매매보단 시세가 날 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과거의 일과 비슷한 사례들이 좀 나타나게 되면 그때 저는 다시 고민을 해봐도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 지금 자리 뭐 접근이라기보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일단 뭐 빠져나오는 매도의 자리로 봐야 그렇죠. 된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자, 본부장님 우리 반도체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밀리는데 사실 하이닉스 최근에 굉장히 반가웠잖아요. 20만 원으로의 진입을 보여줬고 네. 외국인들이 5월 들어와서 1조 넘게 담아가면서 주는 의미가 큰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보니 단기 반등이었을까 싶기도 해서요. 단기 반등이라기보다는 엔비디아와 지금 밀접하게 움직이고 삼성전자를 먼저 좀 이렇게 컨트롤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삼성전자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먼저 챙겨주는구나라는 실망감까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조정이 좀 속은 쓰리지만 매도를 하거나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오히려 담아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반도체 IT 투톱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어느 나라 가서 얼마만큼의 제품을 팔고 오느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중국이 아니라 지금 중동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뭐 견제 아닌 견제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팔로가 조금은 막힌 상황인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 전순왕 사장이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거론을 하는 게 중동이기 때문에 또 중동은 시원하게 돈 쓸 때 쓰더라고요, 이번에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는 여전히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대신에 이렇게 하락할 때 담아낼 때는 소부장주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 이렇게 투톱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는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일련의 이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만약 내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쌈바 주실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중에 고른다면 네. SK하이닉스를 먼저 이제는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좋다기보다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네. 수급의 뺏김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일단은 SK하이닉스부터 챙기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 반도체 투톱 볼 수 있는 자리 여전히 그 시각은 동일하나 삼성전자보다는 이제는 SK하이닉스 쪽으로 포커스를 더 보기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챙겨봤는데 오늘 우리 본부장님의 종목이 궁금해요. 네. 지금 사실 이런 시장 뭘 담아야 될지 너무 고민이 크거든요. 이럴 난이도가 높아요. 때는 여기저기서 지금 필요하다고 아우성치는 쪽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은 그럼 화장품인가라고 생각을 네.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화장품도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전력 에너지 관련 주들도 계속 이제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뭐 여기저기 CEO마다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CEO마다 젠슨항도 하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하고 있고 테슬라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뉴스를 체크를 해보니까 아니 이 전력을 못 만드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력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상 송전망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요. 네. 그러면 결국 지금부터 가장 많이 또 관심을 받을 부분이 송전망 산업을 누가 하고 있느냐. 봤더니 송전망 산업 중에 대한전선이 어떻게 보면 산업의 연결고리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전선주들의 탑픽은 저는 언제나 가온전선이지만 네. 가온전선이 이번 주 계속 시세가 나고 있으니 만약 따라 움직인다 했었을 때는 대원전선보다 대한전선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것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높은 수주 잔고 때문에 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지금 많이 내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도 괜찮고요. 오늘이 조금 밀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만약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오늘의 종가 네. 아니면 내일의 시초가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11,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으로 이제 잡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상승을 한다면 목표가를 제가 17,000원을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17,000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단기적으로도 한번 전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쏟아지면 네.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쇼티지 관련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그 눈길 주기 유효하다 말씀 주셨고 전선주 안에서 여전히 탑픽은 가온 전선이라고 보고 계시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대한전선을 오늘의 공략주로 받아봤고요. 목표가가 다시 한번 17,000원. 손절가는 11,000원 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